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365 프로그램 6호 챗 GPT의 결점. 챗 GPT는 다들 알죠? 저는 챗 GPT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요새는 챗 GPT를 잘 활용하기 위한 다른 수업 같은 게 존재할 정도로 이 챗 GPT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출시했던 오픈 AI 여기가 뭐예요? 챗 GPT 만든대요. 개발사지 개발사. 오픈 AI가 불과 넉 달이 지난 3월 14일 챗 GPT 3.4를 내놓았다. 왜냐면 이거 왜 4를 내놓았다 그러냐? 원래 옛날에는 이게 챗 GPT 3.5가 있었어요. 3.5가 있었는데 이 넉 달이 지난 3.5를 출시한 지 넉 달이 지난 때 바로 그냥 챗GPT 4를 출시해 버린 거예요.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풍문,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떠올리면서 여러 글 언론지상에 쏟아낼 정도로 세간의 관심은 고조되었다. 이러한 챗GPT의 장점은 확실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존재한다. 이번 자료에선 챗GPT의 부정적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적 영향을 기점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목 자체도 결점이죠. 챗GPT의 장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번에 다룰 것은 그냥 결점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한번 봅시다. 왜냐면 챗GPT 보통 이렇게 혁신적인 뭔가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요. 결점을 못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아주 혁신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는 챗GPT가 대표적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오늘 결점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시작한 거죠. 챗GPT의 등장, 배경. 오픈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챗은 채팅의 줄임말이고 GPT는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 봅시다. Generated 영어 시간이 됐어요. Pre-trained Transformer는 뭐냐면 미리 훈련이 된 트랜스포머라는 건데 핵심은 여기 Pre-trained 있는 거예요. Pre-trained.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 학습을 쓰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천재가 한 명 있어요. 천재. 모든 걸 기억하는 천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챗GPT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로 공개단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노래가사 작성,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 이게 핵심이죠.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A와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아이고, 이게 비상기 별을 치면 자꾸 사라지는 그런 증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논문 작성, 번역, 노래 작사, 작곡, 코딩 작업 기가 막힙니다.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AI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문제도 만들어 볼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시사 365 해가지고 한 지문당 한 5문제씩, 몇 문제, 한 70문제 되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아주 퀄리티 높게 독서 형식으로. 산에 민감한 정보 줄줄.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고 얘는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챗GPT 열광하는지 그런 거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기능의 다양성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AI라고 하면은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작사 AI 작사만 하고 번역 AI 번역만 하고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자, 산에 민감한 정보 줄줄 셀라. 양날의 검 챗GPT. 양날의 검 이런 거 많이 써요. 양날의 검 비유적인 표현인데 양날의 검을 모를까 설마. 챗GPT의 삼성등 딜레마. 민감한 정보 사는,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업 기밀 같은 건데 이런 게 줄줄 샌다. 챗GPT를 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업계가 챗GPT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고 있지만 기술 정보 유출 우려도 공존해서다. 이게 잠깐 그리고 이 강의 중간에 얘기를 좀 하면
뭔가 그런 태클 아닌 태클성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머리 안에. 얘는 왜 설명을 한답시고 그 내용만 설명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왜 무슨 뜻이냐면, 저는 약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구성 방식 이런 걸 설명을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아닌 이상. 여기 예시를 들었죠? 여기 뭐 비유적인 표현을 썼죠? 여기 뭐 도치를 했네요? 이거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왜 공부를 합니까? 왜 글을 읽고 왜 수능에선 독서 지문이 나와요? 우리가 다 이해, 그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글을 얘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수능 시험인 거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질 직업이나 이런 거 있어서 찾아가야 될 역량인 거지. 이 글을 보고 비유적인 표현 그걸 딸딸딸 외우고 뭐 그게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딱히 그런 설명을 안 합니다. 대신 글을 읽으면서 그것의 논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거는 좀 부수적인 내용이다, 그런 거를 좀 위주로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실제로 수능에서 뭐 그런 거 안 나와요. 해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챗GPT를 두고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업계가 챗GPT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고 있지만 기술 정보 유출 우려도 공존해서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대. 왜?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업계가 미래의 먹거리,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 이런 것도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진짜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게 아주 이건 뭐 은어죠. 은어에 가까운데 뭐 맛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어른들은 잘 안 쓰시지만 아이들이 은어로 보통 뭘 하고 뭔가 이게 딱 자신의 그런 바램과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지만 그만큼 잘 본인들이 미래에 이용하겠다는 거죠. 기술 정보 유출 우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죠. 기술 정보 유출 우려. 이게 유출될 수 있다. 왜 유출되는지가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챗GPT 사용을 허가한 삼성전자 부문에서 챗GPT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 상황이 발생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 일부 임직원 반도체 관련 프로그램을 챗GPT 운용을 해야 하나 사회의 내용을 넣어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발견했다. 봅시다. 오류를 해결하거나 회의 내용을 넣어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이러면 질문의 입력 글자 수를 제한하는 데 긴급 조치에 나섰다. 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챗GPT 사용을 허가했다. 누가 사용을 허가했다는 거냐면, 이 회사에서 일할 때 챗GPT 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챗GPT는 어때요? 이게 내가 이 컴퓨터에다가 딱 챗GPT에다가 정보를 입력하면 얘가 뭔가 어디 회사나 이렇게 본사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또 유용된단 말이에요. 유용이라고 하면 나쁘니까 뭐 이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의 기밀을 챗GPT에다가 써버리면은 그 챗GPT에 쓰인 내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요. 근데 가령 절대 LG나 이런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아주 기밀 정보, 이런 것들이 챗GPT에 들어가가지고 다 저기 퍼져버리면은 삼성은 망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왔다. 앞서 삼성전자도 챗GPT 입력된 모든 정보는 외부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던 분이 외부 서버에 저장된다. 회사의 주요 정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고지를 했어요. 삼성전자도 사용할 때. 다만 정보 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메가 트렌드가 된 챗GPT 사용 자체를 막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챗GPT라는 것을 쓸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뭔가 우리가 혜택, 이득을 얻으면은 그거에 따라오는 뭔가 단점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챗GPT는 진짜 악마의 유혹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뭔가 수행평가 같은 거 해야 된다, 팀워크이다, 나랑 뭐 팀원 3명이 필요하다, 나랑 챗GPT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3인분, 4인분, 아니 뭐 거의 100인분 이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인데, 바로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프로그램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이루다 압니까? 이루다? 뭐 많이 옛날에 논란이 됐었는데, 물론 뭐 성희롱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루다가 또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얘가 이루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커플들,
그죠? 대화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해? 그러면 내가 뭐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플들이 대화할 때는 뭐해? 나 이거 해. 뭐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겨? 커플과 대화 중에 반드시 뭐 그렇게 클리셰한 대화만 하라는 법은 없죠? 커플들이 대화할 때 너네 집 주소 이거지? 맞아. 내 주민번호는 이거야. 뭐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가령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물어볼 수 있죠. 야, 너 주민번호 뒷자리가 뭐냐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대화 중에. 가령 뭐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가령 이 이루자한테 야,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랜덤으로 본인이 학습한 데이터 중에 아무 집 주소를 불러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집에 살고 있던 애를 뭐 진짜 찾아가 봐요. 그 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가 입력한 데이터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막 세계로 퍼져나간다고요. 외부 서버에 저장돼서. 그게 아주 큰 문제라는 거죠.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오남용 사례는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디지털 혁신과 세대 흐름. 디지털 혁신, 뭔가 혁신이란 단어는 때려 부시고 새로 고치고 뭐 이런 거죠. 거의 챗GPT가 그 업계를 초토화시켰다고 봐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진짜 혁신적인 거죠. 사내에서 임직원들이 챗GPT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이유나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이런 대기업들에서는 챗GPT의 활용을 뭐 일부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걸 갖다가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입장들이 전부. 전 세계 챗GPT의 열풍은 학교, 정부, 지자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으로 번졌다. 봅시다. 그러니까 챗GPT 열풍 이거 자체가 뭐겠어요? 챗GPT를 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런 것이 학교, 정부, 지자체, 산업 전방위로 번졌다. 사내에서 챗GPT는 아이디어 공유, 오류 수정, 보고 작성 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대표적인 활용 예시죠. 어떤 거? 뭐 아이디어 공유, 오류, 오탈자 진짜 잘 잡아내더라고. 보고 작성 뭐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대요. 이를 도입하는 기업 사례 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 뭐 얘기했지만 카카오, LG전자,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들도 임직원에게 챗GPT를 제약 없이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챗GPT가 유용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만약 챗GPT가 나쁘면 대기업들이 쓰라고 하겠어요? 회사 작살나는 걸 보라고? 안 그러겠죠. 하지만 챗GPT가 좋으니까 임직원들로 하여금 야, 너네 챗GPT 써 이렇게 좀 뭔가 권유하는 분위기. 권유는 아니죠. 하지만 다 열었다 제한 없이. 그랬다는 건 권유에 가깝겠죠. 문제는 반도체 기술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 앞에 글에서 다루고 있는 건 그거 아니에요. 민감한 정보.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정말 유용하다. 하지만 실수로 민감한 정보가 퍼져나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야, 이게 퍼져봤자 무슨 뭐 큰 문제가 하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은 챗GPT를 썼는데 네가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도어락 여러분 집 비밀번호를 챗GPT한테 입력했다. 그래서 김세준의 집 비밀번호 1234 해놨다. 근데 그게 외부 서버에 들어가서 어느 날 누군가에게 들어갔다. 대화 중에 은연중에. 그랬을 때 야, 이거 세준이네 집을 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네. 그럼 쳐들어와 봐요. 그럼 누가 막을 거야? 이렇게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반도체 기술 정보 이런 거는 아주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출됐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정보겠죠. 민감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갔을 때 회사는 회사 입장에서 회사의 능률을 올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 챗GPT를 도입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도리어 회사가 망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챗GPT에 한 번 정도는 정보가 입력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외부 서버에 전송. 이게 원리를 계속 이거 원리죠. 원리. 외부 데이터베이스 외부 전송 회수하기 어렵다. 이게 원리. 그 원리 자체가 외부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회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치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좀 이런 비유를 들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여고, 남녀공학 이런 데 가보면은 소문을 걷잡을 수 없죠? 세준이가 자꾸 세준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이상해. 뭐 철수가 철수?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좋은 이름 없을까? 민찬이가 선영이를 좋아한다.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을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한번 내가 얘기했고 한 무리가 들으면 순식간에 전교로 퍼지죠. 이런 것처럼 한번 내가 회사 기밀을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면은 이게 외부 서버에 전송이 되면서 절대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기밀 정보 학습될 경우, 그러니까 핵심은 학습인데 이 AI 자체가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아주 이렇게 한 번 얻은 정보를 가지고 평생 우려먹는 녀석이 아니라 대화 중에서 계속 이걸 학습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챗GPT한테 야 지금부터 예시예요. 자연에 존재하는 4대 힘에 대해서 서술해봐. 양력, 강력, 전자기력, 마찰력입니다. 야! 마찰력이 아니라 중력이야. 정말이요? 찾아봤어. 챗GPT 내부에서. 진짜네. 알겠습니다. 학습을 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된 정보 갖고 있었구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이 될 경우에는 내가 학습한 내용 또 써먹는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의 회사의 핵심 기밀 정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술 중에 하나인 뭐 가령 A 기술 하면 너무 그런가? 뭐 애플 기술 뭐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을 챗GPT가 들었어. 다른 회사 사람들이 챗GPT 활용할 때, 야 좋은 아이디어 없냐? 좋은 아이디어 중 하나로는 애플 기술이 있습니다. 나 처음 들어보는 건데 하면서 그냥 남의 회사를 빼돌려 버린다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핵심 기밀사항이 제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SK 하이닉스는 사내망에서 챗GPT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어때요? 좀 앞에 있는 카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뭔가 사용을 시켜주는 분위기였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챗GPT를 금지하는 좀 아주 다소 파격적인 그런 걸 했죠. 임직원이 꼭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 등을 보고에 승인받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되게 어렵게 써야 돼요. 삼성전자 부분도 전에 챗GPT 접속을 차단한 상태다. 그렇죠? 다만 지난달 임직원 대상으로 챗GPT 사용 경로가 허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면서 향후 챗GPT를 개방할 여지는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챗GPT가 그만큼 유용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회사는 안정성을 추구하잖아요. 내가 잘못 까딱했다가는, 여러분 한맥 투자증권 압니까? 한맥 투자증권? 프로그램 하나 잘못 돌렸다고 회사를 말아먹었어요. 진짜로. 그런 예시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문제될 여지가 있으면 그걸 안 해요. 보통. 야 이거 회사 기밀 빠져나갈 수도 있겠는데? 절대 안 한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막 설문조사도 하면서 막 개방할 여지를 두고 막 이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진짜 그만큼 챗GPT가 유용하다는 말에 대한 역설이기도 해요. 업계 관계자는 사내 PC로 챗GPT 활용을 시 회사 내부에 있는 내용 및 정보를 그대로 긁어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는데 정보 유출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들 내에선 사내망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사내망, 이럴 때 사내망이 뭔지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1번 에이 모르겠네 넘어간다. 두 번째 찾아본다. 당연히 찾아봐야지. 사내망을 모르면 찾아보면 되잖아. 왜 안 찾아보는지 모르겠어. 모르면 찾아봐요. 사내망 뭐냐, 조직 내부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그래 봐봐 나오잖아. 바로 조직 내부에서만 접속 가능.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망. 그런 것에 있어서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앞에 내용처럼 회사 내부 인정을 그대로 긁어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한 1000페이지 되는데 기밀이 1000페이지 되는데 이걸 갖다 붙여 넣어버리잖아요. 한 페이지로 요약해준다. 근데 일단 얘는 학습을 했지 1000페이지 대상을. 그럼 다른 회사한테 1000페이지에 되는 내용을 발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글로벌 기업들은 챗GPT 도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천 차단하는 방식. 그러니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원천 차단 1번. 두 번째는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대책. 이건 뭐예요? 두 번째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잖아요. 아예 안 하거나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거나. 그죠? 미국 JP모건, 골드만삭스, 금융권 원래 3대가 있었어요. 3대 이런 투자 대기업. 하지만 하나 망했어요, 최근에. 임직원의 챗GPT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는 또 새로운 챗GPT 사용 제한 사례네요. 일본의 미즈노도 역시 챗GPT 대화형 AI 업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얘는 지금 금지 사례죠, 금지 사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번 해당하네. 원천 금지. 일본 소프트뱅크는 기밀 정보 입력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사용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 사용 규칙 만들기로 했으니까. 얘는 그나마 2번에 가깝겠죠. 안전하게 활용하는 거. 또한 산하 피스타 이름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정보 유출 대책 마련 후 대화형 AI 마찬가지로 대책 마련 후 정보 유출 대책 마련 다 뭐예요? 얘는 2번. 그러니까 안전하게 활용할 대책인 거죠. 히타치 제작소는 대화형 AI 이용과 관련한 윤리상의 새로운 규칙 제정을 검토한다. 이렇게 새로운 규칙. 근데 둘 중에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2번이 훨씬 낫겠죠. 아예 금지하는 건 너무 좀 이상하잖아. 분명히 챗GPT가 가져다 주는 이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걸 아예 금지한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삼성전자도 내부 지침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사내에 도입되면 그에 따른 규범을 만드는 게 회사의 역할이라면서 챗GPT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부 보안 역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 지침을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규범을 만드는 게 회사의 역할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계속해서 이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새로운 규칙, new law,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서 그걸 써먹겠다라는 거죠. 제일 바람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기사 2번. 챗GPT 대응 위한 AI 윤리정책 포럼 본가도. 윤리정책 포럼. 포럼이 뭔지는 알아요? 포럼. 포럼이라는 게 뭐예요? 집단 토의의 한 가지 방식이에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 포럼이 무슨 뭐 발표회다. 포럼은 본질적으로. 포럼은 본질적으로 뭐다? 토론의 형식을 띠고 있는 거예요. 제2기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에서는 지난해 의견 수렴을 거친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안과 실효할신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등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공개했는데 뭘 공개했냐?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 핵심은 뭐다? 점검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보세요? 예. 예, 지금 그 강의 촬영 중이라서. 왜요? 전 여행지를 안 듣습니다. 네네. 듣는 사람, 음, 서경이. 예. 자, 죄송합니다. 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 얘는 마찬가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니까, 개발 안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첨부한 거예요. 점검표랑 개발 안내서. 자, 인공지능 윤리 기준 이런 건 되게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독서 지문 이런 데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 여러 가지 사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절대로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 알 수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거든. 사실 이 부분만 하려고 해도 엄청 길게 써야 될 거예요. 글을. 그래서 이 세 문단에서는 아주 그냥 짧게 언급 정도만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초거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거짓 정보의 확산, 알고리즘 편향성,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아주 막 때려 박았다 정보를. 자, 거짓 정보의 확산, 알고리즘의 편향성, 사생활 침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이긴 해. 잘 짚었네. 1번, 2번, 3번. 이게 다 뭐예요?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대한 이야기거든. 일단 첫 번째 거짓 정보의 확산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챗GPT에서 경험했어. 진짜 열받아. 지금 생각해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미술 수행평가를 하는데, 챗GPT야, 교육과 관련된 그림 하나만 추천해줘. 네, 교육과 관련된 그림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여줄게. 어이씨, 망할 놈의 챗GPT 같으니라고 이거. 거짓말을 해요. 봐봐, 물어봤죠. 여기 봐봐. 여기 이거 교육과 관련된 미술 작품 있니? 네, 교육과 관련된 미술 작품으로는 더 티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협력적 지식전달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은 없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 작가가 누구니?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부정확했습니다. 더 티처의 작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니까.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건 사과드립니다. 네덜란드 화가 더 어토노미 제품은 의료교육을 표현하고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거짓말을 한 거지? 계속 거짓말을 해요. 정정합니다. 실제로 화가가 아닙니다. 이 지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거짓말을 해요. 챗GPT가. 왜? 챗GPT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못해요. 아예 기계 자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모른다? 그럼 만드는 거지. 정보를 짜집게 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일개 학생이었으니 망정이지. 내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더 티처란 작품이 있구나. 애들한테 소개를 했어. 거짓 정보가 어떻게 돼? 막 확산되겠죠.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알고리즘 편향성.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요. 보통. 그래서 이제 가령 옛날에 그런 논란이 있었죠. 가령 그림 그려주는 AI에다 범죄자를 그려줘. 다 흑인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 예쁜 여자를 그려줘. 다 백인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편향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과거 어떤 제정신은 아니겠지만 이루다 이런 어플에다가 동성애에 관련된 질문을 했더니 난 너무 싫어 이렇게 반응했다든지 이렇게 편향적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초거대 생성형. 핵심은 또 생성형이라는 거.
이게 생성형이 아니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기존에 입력해놨던 정보를 꺼내 쓰는 그런 기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겨.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쫑 해가지고 빡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그런 AI에서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항상. 늘 문제가 생겨. 늘. 이런 건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핵심은 뭐가 문제다. 요지는 생성형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생성을 하니까 문제야. 생성을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을 하니까 계속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더 편향된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사생활 침해, 이건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 사생활 침해 등이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정책 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 이게 아까 말한 게 종합 토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종합 토론이. 포럼이라 그랬죠? 종합 토론이 뭐다? 포럼 어딨어?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정책. 신뢰성은 어디에 해당하겠어? 앞에 얘기했던 거짓 정보. 윤리는 편향성이라는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에 해당하겠죠. 종합 토론을 진행했대요. 과기정통부에서. 향후 지속적인 포럼을 통해 관련 기술 및 윤리 이슈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피고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초거대 생성 개발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핵심은 균형 잡힌 시각,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제시할 방침이라는 건 뭐예요? 윤리 정책 방향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뭐 교육 과정이 됐든 뭐가 됐든 항상 방향성을 제시해야 돼요. 정부는. 신뢰성 검인 정책의 구축 등 주요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팩트만. 얘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문제 만약에 나왔다. 그냥 문제 있죠. 선지 딱 있을 거 아니야. 1번, 2번, 5번. 그냥 1대1 대응시켜봐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거 말고 어떻게 풀어? 이걸 다 외울 거예요? 뭐 그냥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야, AI가 지금 윤리 문제가 심각하다. 뭔가 방향성 제시해야겠다. 모여가지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윤리 정책 방향 제시할 거다. 그리고 나서 관련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할 거다. 알겠죠? 인증 체계 같은 거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문제될 거 없잖아. 자, 문제 봅시다. 기사 1의 제목에 챗GPT를 양날의 검이라 표현한 이유. 뭐 왜 찾았을 것도 없지. 찾았어요라고 했으니까 찾았어야 되겠지만 왜 양날의 검으로 표현했겠어요? 응? 뭐 정확하게 딱 한 글자를 찾았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치? 이거 이렇게 쓰면 돼. 이거 쓰면 되겠다. 여러 업계가 챗GPT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고 있지만 기술 정보 유출 우려도 공존해서다. 이렇게 요거 씁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먹거리로 삼는다는 얘기를 비유적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먹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려고 했지만 문제가 함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고. 다음, AI 확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어라. 이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실 이거 처음에 봤을 때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제가 미술 수행평가 얘기했잖아요. 거짓정 만다 뭐 그걸 좀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뭐가 오히려 기밀 유출이라든지 그런 걸 직접적으로 다뤘고 뭐 여기 잠깐 나왔죠. 거짓정보 확산. 이거 좀 기억해 둡시다.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바로 또 전 시로 찍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원래 이상하게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죠? 제3자 대변환 이런 게 훨씬 어렵고 이런 건 뭐 가볍잖아요. 그냥 경하죠. 경.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